경기도 1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이 더 비싸지 않나요? 분당이 더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스마트 튜브 부동산 조사연구소 김학렬 수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화성 특례시 출범과 4개구 분구 이후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2026년도 5월 9일 이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을 입지일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지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튜브에서 연구진과 함께 화성시 4개구를 집중 다녀왔고요. 그 중에서 좀 부각이 되는 지역들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제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 보시면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화성시의 구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탄구가 있어요. 병정구가 있고요. 효행구가 있고 만세구가 있습니다. 이거 최근에 분구가 됐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성은 아마 동탄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동탄은 동탄 신도시만 있는 것이고요. 동탄구 이전부터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병점이라고 하는 곳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탄과 병점은 여러분들 인식 속에 있는 아파트 지역일 텐데 화성시의 핵심과 메인은요, 저는 효행구하고요, 특히 만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효행구, 특히 만세구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니까 한번 집중적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병정구, 여기 만세구고요. 여기 이제 효행구, 동산구의 행정 지도들은 제 블로그에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화성시의 과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화성시는 일단 땅은 넓었지만 사람이 없었어요. 광활한 면적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농어촌 도시였는데 2001년도에 화성시가 시로 승격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 산업도시로 바뀌었으니까요. 이제는 화성시를 농업도시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산업도시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출범 당시 21만 명인데 이제 100만 명이 됐잖아요.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얼만큼 인구가 성장하고 지금도 전국에 있는 시군구 중에서 가장 급격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이유들을 좀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첫 번째 계기는 2003년도 수도권 전철 병점역이 개통됐을 때였었고요. 2006년도에 동탄 1기 신도시가 입주를 했고요. 15년부터 동탄 2 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전반적인 위상은 갖추게 됐죠. 교통망과 베드타운들. 하지만 메인 일자리들은요, 아무래도 효행구라든지 만세구에 집중됐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라든지 현대 기아차 남양연구소라든지 한미약품점 제조업 대기업들이 집결하면서 화성시의 위상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 시 승격 이후 2026년 현재 25년 딱 지났는데요. 인구가 4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아마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한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올해부터 100만이 넘었기 때문에 특례시로 지정이 됐고요. 그리고 100만이 넘는데 구가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4개구로 출범이 되게 되는 겁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특례시 지정이 됐고요. 2026년도 2월 1일부터는 분구가 됩니다. 동탄구, 효행구, 만세구, 병정구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정구에 그 병점역 개통된 것들, 그 지점이 병정구고요. 동탄은 동탄 1, 2 신도시만 동탄구고요. 그리고 만세구가 면적이 제일 넓은데 만세구와 동탄구 사이에 있는 게 효행구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각종 제조업의 도시, 그쪽이 만세구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인구는 당연히 동탄구가 제일 많고요. 아파트로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많은 곳이 바로 만세구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분구는 단순한 행정 분할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동서격차, 다액 생활권 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응답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분구가 되지 않은 형태로만 되면은 중심주로만 수요가 몰려요.
동탄으로만 몰린다는 것이죠. 이제 분구가 됨으로써 이제 동서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서쪽인 만세구로 행정적인 역량들 그리고 이제 중앙 정부에서도 만세구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성 시민으로서 뭐 동탄 시민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세 구민으로서 동탄 구민으로서 각각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경기도 1위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천이 더 비싸지 않나요? 분당이 더 비싸지 않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과천은 일단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아니고요. 일단 논의로 하겠습니다. 이제 분당과의 경쟁이 남았는데, 그럼 수원은요, 용인은요? 저는 이제 수원과 용인도 너무너무 좋은 도시긴 하지만,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상한선이 다 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성장력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저는 화성시가 경기도의 최대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인구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산업적인 측면도 그렇다 말씀입니다. 분명히 지금은 이제 수원이 탑이지만 수원을 역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화성의 경쟁 상대는 앞으로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안 신도시라고 하는 것을 21년도에 발표를 했고요. 봉담 3지구, 송산 그린시티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신세계 테마파크 대형 프로젝트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면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육의 질도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갱노루에 있는 학원들 집중된 지역인데 4개 구에 다 학원가들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짧게 내드리면요. 화성 특례시는 일단 땅이 넓고요. 적은 인구 농촌군에서 출발했지만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제약이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삼각 편대와 함께 동탄 신도시가 또 명품 주거지로서의 힘을 올려줬죠. 그래서 일단 인구가 동탄 신도시 덕분에 일단 100만이 넘긴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일단 배드타운으로서 일대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산업의 힘, 추가적인 인구 확장의 힘은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3개구, 특히 면적이 가장 넓고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만세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짜 화성의 시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번 특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화성시 홈페이지에 있는 지도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별도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자료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거시적인 환경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 특례시 출범과 4개구 체계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례시는 2025년도 1월 1일자부터였었고요. 분구는 올해 2026년도 2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격적인 화성시의 시작은 2026년 2월 1일부터다. 분구가 된 그 시점부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화성이 대한민국 1등 지방 도시로서 부각되기 위한 그 첫 걸음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빠르게 성장했다는 말씀 드렸었고요. 그리고 화성시를 제가 높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재정 자립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0%. 지방 중에서 아마 90%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없을 거예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경기도 1등이고요. 전국으로 또 4위입니다. 그리고 소멸 위험 지수는요. 서울 포함해도 전국 1위입니다. 아마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로서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 기업 밀집도 역시 전국 최고인데요. 경기도 최대입니다. 대기업이 무려 25개가 있고요. 중소기업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GDP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말씀.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심장이자 거대한 자본이 모이는 곳이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0만 특례시는요. 15년 동안 수건 사업이었던 것들이었고요. 왜냐하면 2010년도에 50만 돌파를 했지만 이때부터 기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이 되어야지 특례시가 됐을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15년 만에 그 목표를 이루었다라고 봅니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으냐? 독자적인 도시 계획을 할 수 있고요. 재정이 확충이 됩니다. 그리고 대규모 개발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좋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와 직접적으로 1대1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광역 교통망이라든지 개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망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 이동 불편해서 30분 밀착 지역으로 생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동탄에만 교통망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병점, 효행 다 마찬가지로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러면은 화성시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곳은 어디냐라고 하면 뭐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동탄구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구분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동탄구는요, 그냥 신도시, 화성이 아닌 신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어지는 라인이 있습니다. 강남, 그다음에 분당, 예, 광교, 동탄까지는 하나의 패키지로서 하나의 서울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화성을 분석할 때 동탄을 포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일단 가격대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 효행구나 병정구나 만세구를 따로 떼서 보는 것이 맞다 말씀을 드립니다. 효행구는 일단 병점이 있잖아요. 예, 병점하고 같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것들을 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설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목하는 지역이 이제 만세구인데, 만세구는 일단 부지가 넓잖아요. 공장도 제조업도 일자리도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아직까지 땅값이 비싸진 않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성장 속도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평가된 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세구의 미래에 대해서 좀 높게 평가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향남음에는 제약 바이오 산업도시가 들어갈 예정이고, 서해선 연결선이 또 역세권이기도 하고요. 또 남양음에는 또 자동차 R&D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산업벨트, 뭐 기가 등이 있어서 만세구가 훨씬 더 위상이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향남도 한번 따로 좀 떼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예전 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업그레이드 됐다는 얘기고요. 서해선 개통이 아마 그 시작이 됐을 것 같습니다. 2024년도 11월 달에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신안산선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남은 나중에 단순한 기차역 신설이 아니라 공식적인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죠. 동탄도 처음에 비싸지 않았습니다. 미분양도 많았었는데, 동탄이 좋게 된 이유는 SRT가 개통되면서 서울 생활권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간 것은 GTX가 개통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해선 같은 경우는 서울에 직접 연결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신안산선 같은 경우는 또 서울에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갖춰지게 되면은 이 향남 지구도 서울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자체 수요에 입지해서 서울 베드타운으로서 역할을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발전이다,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H테크노밸리라든지 산업 생태계에 대한 다음 챕터로에 넘어갈 수 있는 단계로 부약을 했다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인력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서울 출퇴근이 또 가능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울서 이어지는 그 라인에서 인력도 확보가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 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동탄 이 경부 축이었었는데 서해안 축으로 계속 수요는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일단 서해선이 있고요. 신안산선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서해안 고속도로, 반도체 고속도로 등등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싸고 뭐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요 경부 축에서 시세가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밀려서 더 오는 수요들도 있고, 또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오는 수요까지 합치게 돼서 아마 지금 화성에서도 뭐 경부 동축도 여전히 좋겠지만 서부축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더 커질 수 있는 인구적으로나 시세적으로 계기를 만들어 드렸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계기는 교통망입니다. 교통망이 뚫리는 곳은 자본이 흐르기 때문인 것이죠. 이 포인트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화성은 잠자는 도시가 아닙니다. 인구 140만을 향한 자족형 생태계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웬만한 대기업들은 다 있습니다. 삼성, 현대, 기아 있고요. ASMR이라고 해서 그 반도체 굉장히 중요한 기업인데 네덜란드 기업입니다. 참고로 제 친구가 임원으로 있어서 저도 가끔 놀러가서 밥 얻어먹는 곳인데, 아무튼 화성에 살고 있어요, 그 친구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은 수도권에서는 당연히
송도도 있지만 화성이 지금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인구를 예상할 때 지금은 105만이지만요. 제가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일단 140만까지는 우리 공식 통계 추정치고요. 200만도 가능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세구에 얼마나 많은 인프라가 채워지느냐, 얼마나 많은 주거지가 채워지냐에 따라서 저는 200만까지도 가능한 수치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200만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3040 젊은 인구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생산 가능 인구들이. 실제 이런 생산 가능 인구들이 가장 많이 이사를 가는 곳이 바로 화성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 진단이고요. 뭐 남부가 아니라 북부까지 포함해도 수도권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1위의 성장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존에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탑2가 수원과 용인이었거든요. 예, 수원과 용인은 제가 무르 익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처인구 정도에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수지구를 제외하면 좀 그렇고요. 수원은 이제 꽉 찼잖아요. 더 들어갈 부지가 없고요. 그래서 용인과 수원의 성장력보다는 화성이 월등히 높을 것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아마도 몇 년 안에 화성이 수원과 용인은 바로 역전을 할 수 있다. 특히 용인은 아마 금방 역전이 될 것 같고요. 수원도 아마 2, 3년 안에 역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크호스 중에 하나가 평택이 있는데요. 평택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성과는 거의 더블 스코어거든요.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이기는 쉽지 않다까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표가 가리키는 결론은요. 수도권 남부 도시 종합 경쟁력은 절대 1위는요. 화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남은 질문은 화성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가 아니라 화성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다. 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시선으로서 화성을 봐도 화성의 미래는 굉장히 높고요. 그러면 과연 화성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 것이냐? 예, 과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화성 어디에 살 것인가를 좀 우리가 추정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동탄이 제일 좋습니다. 앞으로도 제일 좋을 거예요. 하지만 동탄은 비싸죠. 동탄역 롯데캐슬은요 20억 원 전후입니다. 20억 원 전후면요, 솔직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서울서 살 수도 있는 금액이거든요. 분당에서 살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 화성과는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탄을 제외한 나머지 효행, 병점, 만세구에서 어디가 성장 속도가 빠를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동탄에 붙어 있고 아직까지 1호선이 다니고 있는 효행, 병정구의 수요들도 많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근데 효행 병정구는 일단 부지도 작고요. 이미 개발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껏 개발이 되고 있고 실제 개발이 되고 있고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그리고 인구가 지금 두 번째로 많잖아요. 만세구의 미래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마트 튜브의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분들이 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그분들이 접근하시기에는 가장 매력적인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젊은 분일수록 좀 장기 보유하고 공격적인 선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지로서는 만세구의 핵심 입지들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구를 보실 때 무조건 다 좋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산 가격보다 시세가 올라간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서해산의 역세권인지, 그리고 이런 H테크노밸리 핵심 일자리의 인력들이 살만한 입지인지, 그리고 또 이런 행정구역의 혜택을 받는 입지인지, 그리고 지금 뜨고 있는 이제 바이오 기업 쪽에서도 올 수 있는 입지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탄은 이미 증명된 입지예요. 근데 비싼 게 단점이죠. 하지만 만세구는 아직 증명을 해야 되는 입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아무래도 동탄도 많이 발전하겠지만 더 큰 발전, 비약적인 발전은 서쪽으로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화성의 다음 10년은 서쪽에서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탄이 가장 리더를 하겠지만 그 외 지역들이 충분히 따라갈 텐데 따라갈 수 있는 여력들을 다양한 측면으로 검토해 보자는 말씀이고요. 비약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투자 기법이다. 말씀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시 한번 드렸던 말씀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탄입니다. 화성시 부동산 시세를 견인하는 결대적인 대장주이기 때문에 화성시의 상단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입니다. 병정구입니다. 삼성전자 배후 수요와 GTX-C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가 될 것 같고요. 효행구입니다. KTX 환승 거점과 7개 대학 연계형 특화 교육단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만세구입니다. 압도적인 일자리와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을 품은 차세대 코어라고 할 수 있죠. 이 인구가 20만이지만 목표 인구는 거의 지금 한 10만 명 이상, 한 13만 명 이상이 증가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대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가치, 이제 동탄과의 갭일 텐데, 지금 동탄이 제일 비싸고요. 그 다음 비싼 데가, 병전 만세, 효행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아마 요 구조는 유지가 될 텐데, 과연 만세구가 상단을 얼만큼 동탄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더블 스코어 이상이기 때문에, 병정구나 만세구, 특히 만세구의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요. 예, 가치가 분명히 동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효행구, 병정구, 그리고 저는 만세구는 정말 블루 오션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안 축의 신성장 거점이니까요. 투자자의 시선은 이미 마진이 얇아진 동탄을 떠나서 압도적인 상승 여력을 품은 비동탄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투자 전략의 결론일 텐데요. 지금 비싼 프리미엄 입지를 살 것인가, 아니면은 기회를 선점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영상들은 2부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강의를 찾을 때 어떤 페이지를 떠올리시나요? 수없이 많은 컨텐츠, 너무 많은 강의 정보. 진짜 투자 강의 홈페이지는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입니다. 입지, 주식, 세금, 대출, 청약 등 투자와 재테크에 필요한 모든 강의를 한 곳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강의 정보만 드리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지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게 만들어 드립니다. 지금 스마트튜브 경제 아카데미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다음 선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